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 네. 기증 후에 조혈모세포 기증하는 양과 회복하는 기간, 그동안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조혈모 네. 세포은행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네. 사실 올해도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올해 많은 분들께 연락드리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조혈모세포 은행협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사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들이 몇 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또 헬프님들의 안전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못해서 영상으로. 영상으로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기증은 끊임없이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궁금하신 것들. 저희 영상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중복된 거를 좀 정리하고 답변을 정리해서 오늘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예. 네.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 네. 기증 후에 조혈모세포 기증하는 양과 회복하는 기간, 그동안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사실 많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서 채집되는 혈액의 양은 250에서 300ml입니다. 우리가 헌혈하는 양이 400ml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적죠. 우유 한 팩 정도 예, 사이즈. 작은 우유 한 팩.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환자와 기증자의 체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그냥 당일 회복하니까 바로 좋아지고 그 다음날 퇴원이거든요. 퇴원하고 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뭐 일상생활이 막 오랫동안 불가한 건 아니고 그냥 입원 기간 2박 3일 정도만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뭐 학교나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뭐 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휴가를 내지 못하거나 그럴 때 주말에도 이 기증을 하는 게 가능한지. 예.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모든 병원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말 일정이? 네, 근데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하고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은 주말에도 채집이 돼요. 미리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랑 이제 기증자랑 조율이 돼서 좋네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헌혈도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타투나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혈모세포 기증도 이제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저도 이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타투나 피어싱이 상처가 아물었으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기증 가능합니다. 상처가 아물었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막 타투 같은 경우에 막 여기가 팔이 전체가 다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뽑아도 되는 건지 이제 전문의랑 사전에 상의를 한 다음에 기증하게 되는데 전체가 돼 있지 않다면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혈모 세포는 기증을 받는 사람이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 균이 들어갔을까봐 그런 균 감염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상처가 다 회복된 다음에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거겠죠. 헌혈처럼 1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또 요즘 독감 예방 접종들 많이 맞으시기 예. 시작할 텐데 그런 예방 접종 관련이 있나 싶어요. 그 기증을 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예방 주사는 기증 한 달 전에는 맞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궁 경부암 같이 계속 맞아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3번을 맞으셔야 되죠. 센터랑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전문의 상담 후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증 자격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암 환자도 기증을 할 수 있냐? 네, 원칙적으로 암 환자는 이제 불가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약 복용,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할 수 있냐? 이것도 뭐 안 될 것 같은데 진단 후 12개월 미만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안정이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전문의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내분비내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기부 가능합니다. 사실 임신 기간에도 복용 필요에 따라 복용을 하는 약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혈압이 있어도 혈압이 안정적이고 내가 그걸로 인한 심질환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따로 여쭤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상담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복용하고 있다 그런 건 안 되고 기리성 저혈압 괜찮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뭐 조금 상담을 더 받아야 될 수 있죠. 그리고 빈혈, 이게 헌혈이랑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혈색소 수치가 12, 여자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이면은 그냥 가능합니다. 약간의 그런 빈혈. 예, 약간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좀 교정을 좀 해야겠죠. 절차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중심정맥과를 예. 이용할 수도 있냐, 그리고
도대체 그게 뭐냐?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입원해서 알았어요, 사실. 입원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중심정맥관을 삽입해서 그걸로 채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중심정맥관은 뭐냐면은 그거는 저보다는 중심정맥관 자체는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아. 하시죠. 그러니까 중심정맥관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굵은 혈관에다가 맞아요, 이 맞아요. 주사관을 꽂아 놓는다는 건데 이게 말초혈관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혈관이 얇기 때문에 뭐 수혈을 하거나 이제 피를 이제 좀 많이 뽑아야 되거나 이럴 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이제 뭐 중심정맥관을 꽂는데 보통은 목이나 이 퇴고라 정맥에서 네, 그렇죠. 많이 하는데 이 목에 있는 혈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해요. 시술을 하는데 좀 따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굵으니까 이물감도 더 있을 수 있고. 불편감이 있는데 물론 마취를 하고 당연하죠. 하잖아요. 국소 마취 국소 마취 하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레지던트 때는 정말 많이 잡았었는데 초음파로 보고 하면은 시술 자체는 매우 안전해요. 그리고 뭐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양쪽 팔에다 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되게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렇겠다. 불편한데 여기다 하면 일단 휴대폰을 양팔은 자유롭다 이런 장점이 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조혈모 기증을 평생 얼마나 할 수 있는지 2015년에 16년이죠. 16년에 이낙주 선생님이 한번 하셨는데 만약에 또 그런 맞는 분이 나오신다면 환자분이 그러면 또 기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만약에 내가 정말 계속 걸리게 되면 계속 하게 되나?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여쭤보니까 이 직접 골수에서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내가 기증하고 1년이 지나야 두 번째로 가능하고요. 저처럼 그냥 말초에서 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또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연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기증 그거 등록한 다음에 아직까지 연락 안 왔거든요. 저도 연락이 2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해줘야 이게 그분들한테 기회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혈연이다 그런 경우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비혈연관일 때는 제한이 있고 혈연일 때는 뭐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강하다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부스터라고 해서 네. 이제 골수 조혈모 세포들이 더 많이 혈관 쪽에 나오게 GCF라는 우리가 주사를 맞아요 아마. 실제 간단하게. 맞았던 예. 분이 이야기하는 예. 부작용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약이 오고 옆에 부작용이 붙어서 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니까 따로 알아봤죠. 검색해서 보니까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부작용 종류가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부작용은 사실 뭐 이제 근골격계 통증, 그렇죠. 특히 허리, 그리고 이제 두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타이레놀이 같이 옵니다. 아프면 드세요라고. 근데 뭐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로 약간 모자랐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망에 이르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보고가 애매합니다. 그 케이스 레프트가 되어 있는데 그 케이스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작용은 허리 통증 그리고 두통 정도. 저희 기존 영상에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조혈모 세포 시술 시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찍은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증을 하고 있는 맞아요. 기증을 막 진행 중인 헬프님을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했던 영상도 맞아요. 있어요. 사무관 우리 사무관님. 헬프님이셨죠. 네, 그래서 그 영상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엄청 힘이 넘쳐 예, 보이시죠. 한 직후. 예, 한 직후인데 이 외에도 GCF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자는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도나 봐요. 근데 사실 맞고 나면은 다 이제 소실이 되거든요.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임신 계획이 있다 그러면 투여 시점부터 4주까지는 피임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임신과 관련이 없다면은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 이제 약간 용량은 다른데 정말 많은 항암을 하시는 환자분들 남녀 뭐 노소할 거 없이 정말 많이 맞는 약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골수 세포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론 되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학교 생활이나 회사를 다니는 또 많은 헬프님들이 계실 텐데 내가 정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 일상생활을 잠시 좀 중단을 하고 뭐 1박 2일에서 2박 3일을 어쨌든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유급 처리가 되는지 공가 처리가 되는지 학교 결석은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의관 때 했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과 직접 협의가 됩니다. 조혈모세포은행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알아서 공가 처리가 되게 나와요. 아마 저희 그때 만나 뵀던 헬프님도 공무원이셨고 부서장에서 당연히 이런 일은 가야 된다고 그렇죠. 하면서 처리를 해주셨다고 네, 이제 맞아요. 인터뷰를 해주셨고 그리고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협의가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되고요. 대학교죠. 이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 고등학교는 안 되고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거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장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결제자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혹시 보시는 결제자가 계시다면은 그렇죠. 조금 잘 이렇게 이게 뭐 진짜 뭐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공가 처리를 해주시는 그 결제자 분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기증 서약을 망설이는 헬프님들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일단은 연락이 오는 게 2만 분의 1 확률인데 이제 되게 적어요 사실. 연락을 오면 이제 그 코디네이터 분이 모든 걸 다 맞아요. 진행을 해주세요. 그 절차를 코디네이터 분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멋있게 회사에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피어싱이나 예방접종, 임신 뭐 이런 거 1대1 맞춤으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망설이시기보다는 직접 지금 기증서약을 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다 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보시고 맞아요. 얘기를 하면 다 가르쳐 저희가 주시니까.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증 서약을 하시면은 연락이 왔을 때 정말 하겠다는 그런 좀 다짐 그것만 좀 해주시면은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번복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기증을 받는 환자분이 뭐 심리적인 타격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의 조혈모세포를 내가 받으려면은 나의 이제 골수를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앴는데 새로운 걸 받으려고. 기증이 안 되면 이제 이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지. 가끔 정말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고민이 되시면은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번복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비용, 입원비, 뭐 검사비, 교통비 이런 것들. 이거는 일체를 이 협회에서 다 부담합니다.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 뭐 심지어 뭐 교통비도 당연히 해주고 간식도 주시고 정말 약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멘트네요. 그리고 수건도 줘. 네. 전혀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살면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소방관, 경찰관, 의사 중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바이탈을 다루는 의사들만 사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남들은 못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못 살리는 사람을 내가 살린 거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이 환자에 대해서는 백강력 같은 뭐 절대적인 명의가 된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뭐 너무 좋은 일이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아마 모든 질문이 해결되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또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또 한 번 취합해서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